엄마가 그만 좀 참견해. 나도 힘들다고. 참견. 그래, 참견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쾅!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방세 내주는 게 참견이었습니까? 평생 당신을 위해 산 게 참견이었습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꼭 있어야 하나. 그날 새벽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시원 알아보려고요. 아,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 아니요. 제가 살 곳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늦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식탁 위엔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한 번쯤 살아볼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65의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을 나갔을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왜 어머니를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을 개고 방문을 여는데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민수방 앞을 지나는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컴퓨터 불빛이 보이고 또 밤을 샜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깨우면 또 싸우겠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김치통 하나, 시든 배추 몇 쪽, 계란 3알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김치찌개로 하자고 마음먹고 도마를 꺼냈는데 칼질을 하는 손목이 저리더군요.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한 탓이겠지요. 민수야, 밥 먹어. 목소리를 낮춰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차려놨어. 식기 전에 나와. 조금만요. 조금만이라는 말을 믿고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식당에 나가려면 7시에는 집을 나서야 했는데 찌개가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는구나. 입맛은 없었지만 식당에서 점심까지 버티려면 뭐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억지로 비우고 설거지를 하며 민수방 쪽을 힐끗 봤는데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두고 가방을 챙겼는데 현관문을 열다 말고 다시 민수방을 돌아봤습니다. 그냥 손이 문고리로 갔지만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간섭해? 소리치던 얼굴이 눈에 선했고 결국 문고리를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서는데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더미였습니다. 어제 저녁 설거지도 안 해놨네. 한숨이 나왔지만 물을 틀고 수세미를 쥐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에 튀었고 고무장갑을 껴도 한기는 스며들었습니다. 순자 씨, 홀 좀 닦아요. 홀로 나가 테이블을 닦는데 유리문 너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정장 입은 젊은이들, 손에 커피를 든 여자들이 모두 어딘가로 바삐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저렇게 출근할 날이 올까요? 정장을 차려입고 가방을 든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 웃고 있는 얼굴, 당당한 걸음걸이가 그려졌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민수만 자리 잡으면 나도 좀 쉴 수 있을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주문받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시계가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뒷문 계단에 주저앉아 다리를 주물렀는데 종아리가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구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 먹었니? 답장은 오지 않았고
화면을 내려다보다 한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빳빳하게 굳어 있었지만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야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도 나올 수 있죠? 네, 나올게요. 무거운 다리를 끌고 집으로 향했는데 골목 입구 슈퍼를 지나는데 계란값이 또 올랐다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이번 달 방세까지 내면 통장에 10만 원도 안 남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취직하면 괜찮아지겠지. 불을 켜고 민수 방을 보니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고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대답이 없어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침에 올려둔 10,000원은 그대로였습니다.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다는 뜻입니다. 또 굶었구나. 라면을 끓였고 냄비에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방에서 여전히 게임 소리가 들렸고 클릭 소리, 폭발음, 환호성이 이어졌습니다. 라면이 다 익어서 그릇에 담아 민수방 앞에 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라면 끓였어. 나와서 먹어. 나중에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고 문을 바라보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벽에 걸린 영정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민수를 잘못 키운 걸까요?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고 민수 방문은 닫혀 있었고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저녁 8시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가 일어났나? 혹시 면접 준비라도 하는 걸까? 이력서라도 쓰는 걸까? 가방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민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과자 봉지와 콜라, 캔이 널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밥은 먹었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라면 봉지가 2개나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도 라면, 점심도 라면이었겠지요. 한숨이 나왔지만 삼켰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여야 하는데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거실로 나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오늘 이력서는 넣어봤어? 엄마,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나 같은 스펙으로는 서류에서 다 떨어져.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넣어는 봐야지. 안 넣으면 기회도 없잖아. 기회가 어딨어. 요즘 세상은 노력해도 안 돼. 민수가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뭘 하라고?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엄마는 맨날 그래도만 하잖아. 민수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찌개는 식어버렸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저 아이가 나한테 화낼 권리가 있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간섭한 건가? 아니면 너무 방치한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고 머릿속만 복잡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민수가 저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혼자서는 역부족인가 봐요. 뭘 해줘도 모자란 것 같고 뭐라 말해도 잔소리 같고. 영정 앞 작은 밥그릇에 물을 채우고 방으로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어렸을 적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 했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잘했지? 하며 웃던 얼굴. 중학교 졸업식 날, 교복 단추를 떼어주며 엄마 덕분이야 하던 목소리. 언제부터 민수가 저렇게 변했을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고 그 사이 민수는 혼자 컸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민수가 학교를 그만뒀을 때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쉬어 한마디로 넘겼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천장에 어른거렸습니다. 밤 2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민수가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엄마 다녀올게 하고 손을 흔드는데 제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민수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제가 집에 들어올 때면 민수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려놔도 나오지 않았고 제가 식당에 나간 사이 라면을 끓여 먹고 봉지만 버려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민수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는데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 설거지도 안 했네. 한숨을 쉬고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통장 잔액을 떠올리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방세는 어떻게 내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식당 월급에서 방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식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만 원. 민수 용돈은커녕 제 병원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술 마셨구나.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 물. 민수야,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늦게까지. 친구들. 만났어. 친구들. 무슨 친구들? 그냥. 친구들. 대답이 성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야, 방에 가서 자야지. 귀찮아. 민수야,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하긴 뭘 해. 그냥. 놀지. 놀긴 뭘 놀아. 취업 준비는 하고 노는 거야. 그냥 노는 거야. 엄마는 왜 맨날 취업 그래.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안 되니까 이러는 거잖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하면서 무슨 취업이 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너는 뭐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됐어?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과였고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면 뭐 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행동. 뭘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그만 좀 참견해. 나도 힘들다고. 참견. 내가 너 걱정하는 게 참견이야?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방세 내주는 게 참견이야? 그래. 참견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평생 민수를 위해 산 게 참견이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너보다 더 힘들어.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된다고,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민수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새벽 4시 반이 되었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쉬면 월급이 깎이니까요. 쉬면 방세를 못 내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민수 방을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저런 모습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프라이팬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물을 틀고 수세미를 쥐었는데 손목이 저리며 힘이 빠졌습니다. 그릇을 씻다가 놓쳤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진 그릇이 깨졌고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몸을 굽혀 깨진 그릇을 주우려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 하고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 씨, 어디 아파요? 사장님이 달려와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쉬면. 아니에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얼굴이 창백한데.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사장님이 부축해서 뒷방으로 데려갔고 낡은 소파에 눕혔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쉬어요. 제가 파스 갖다 드릴게요. 순자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이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순자 씨,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있어요. 순자 씨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제발 건강 챙기세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물론 드려야죠. 계산해서 입금해 드릴게요. 사장님이 일어서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아파도 손목 저려도 참고 버텼는데 이제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민수방에서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통 하나와 계란 2알 뿐이었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이제 돈이 없습니다. 잔액을 확인했는데 3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방세가 40만 원, 공과금이 10만 원, 식비가 최소 20만 원. 모자라.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시 계산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것도 한두 달 버티는 돈입니다. 그 다음엔 뭘 하지?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어디서 받아줄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높다고, 취업이 힘들다고.
민수도 힘들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화가 났습니다. 힘들면 더 노력해야지. 방에만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 슬하에서 걱정 없이 살던 시절, 결혼하기 전 꿈꾸던 미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남편과 결혼하고 민수를 낳고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우리 아들 장하다 하던 목소리, 민수가 제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 핸드폰 화면이 꺼졌고 방은 어두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쉬면 끝인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민수가 있으니까요. 민수를 위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퇴직금 5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고 방세를 내고 나니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 버틸 돈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습니다. 그 방문이 열렸고 민수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응, 왜? 저기, 이번 달 방세 좀 도와줘. 방세. 내 방세. 응, 고시원비 밀렸어. 이번에 못 내면 쫓겨날 것 같아. 고시원. 넌 여기 사는 거 아니었어? 아니, 나 작년부터 고시원 살아. 여긴 그냥 가끔 오는 거고,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낸 방세는? 이 집 방세지. 엄마 집이잖아. 그럼 넌 내 방세도 못 내면서 여기 와서 게임만 한 거야? 게임만 한 게 아니라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 민수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식당 일 그만뒀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수입이 없다고. 그래서 방세는 못 도와줘. 못 도와줘. 엄마도 이제 돈이 없어. 한 달 버틸 돈밖에 없어. 그럼 어떡해?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일을 구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알았어. 민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학원비 도와줘. 용돈 좀 줘. 밥 좀 차려줘. 저는 항상 도와줬습니다.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시원 알아보려고요. 아, 고시원이요.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 아니요. 제가 살 곳이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30만 원 정도요. 아, 그 정도면 괜찮은 곳 있어요. 보증금은 얼마나 가능하세요? 많이는 못 내요. 보증금 2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보여드릴게요. 부동산을 나와 첫 번째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가 나왔고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방을 열어줬는데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공용이에요. 밥은 아래층에서 제공되고요. 결정했습니다. 여기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나니 통장에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중고거래 앱을 켰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검색했고 80만 원짜리를 찾았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저기, 할부로 살 수 있나요? 할부요? 이건 중고라 할부는 안 되고. 그럼
50만 원에 살 수 있을까요? 50만 원은 좀. 하지만 60만 원이면 드릴게요. 상태 진짜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비상금 10만 원을 제외하고 모든 돈을 빼서 전기 자전거를 샀습니다. 낡았지만 잘 굴러갔고 제 발이 되어줄 거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 제가 만든 반찬들. 이건 가져가자. 큰 봉투에 김치통 하나와 된장, 고추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쌀 한 봉지를 챙겼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민수를 낳고 키우고 웃고 울었던 곳.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남아있는 곳.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저는 계속 민수의 엄마로만 살게 될 테니까요. 메모지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한 번쯤 살아볼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다 담았습니다. 메모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짐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민수 방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 민수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민수는 정오가 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외출했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엄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이불이 개져 있었습니다. 뭐지? 다시 거실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는데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한 번쯤 살아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몇 번이나 더 걸었지만 엄마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전화 좀 받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 나간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려놓고 저녁엔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고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는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들이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끓여준 찌개가 생각났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하고 정성이 느껴지던 그 맛. 이제 그걸 못 먹는 걸까요? 아니야, 곧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왜 이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취업은 생각도 안 하고 엄마한테 손만 벌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 엄마. 텅 빈 집이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민수. 응, 엄마, 어디 있어? 집에 와. 아직은 안 돼. 왜? 엄마, 나 혼자 못 살아. 제발 돌아와줘. 민수야, 넌 할 수 있어. 혼자서도. 아니야, 엄마. 나 진짜? 민수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볼게. 너도 내 인생 살아봐.
엄마, 잘 지내.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지금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낯설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 옆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민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고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아침 식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밥, 국, 김치, 계란.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빈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비슷한 또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네. 어제 들어왔어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여기 온 지 3개월 됐어요. 편하게 말나요? 아, 네. 전 이순자예요. 순자 씨, 밥 드세요. 여기 밥은 맛있어요. 영숙 씨가 국을 떠서 건네줬고 저는 받아서 한 숟갈 떴습니다. 구수했고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고시원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층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낮엔 인근 마트에서 일거리를 구했습니다. 전단지 나눠주기, 카트 정리하기, 간단한 청소, 하루 3만 원씩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고시원으로 돌아와 영숙 씨를 비롯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고 모두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했어요? 영숙 씨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마트에서 카트 정리했어. 생각보다 힘들더라. 그래도 순자 씨는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서 있어요. 무릎. 병원은 다녀왔어요? 다녀왔죠. 근데 치료비가 비싸서 그냥 참고 있어요. 영숙 씨가 씁쓸하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아니까 위로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영숙 씨가 텃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 옥상에 작은 텃밭 있는 거 알아요? 텃밭이요? 관리인 아저씨가 허락해 줬어요. 우리끼리 채소 좀 키우자고 같이 해요. 전 농사는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배워가면 되죠. 그렇게 옥상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고 매일 아침 물을 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추가 자라서 따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 상추를 따서 씻었고 저녁 식사 때 된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아삭하고 신선했습니다. 우리가 키운 거니까 더 맛있네요.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고 저도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트 일을 계속했고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번 돈이었고 제가 쓸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반찬 같이 만들어서 팔면 어때요? 반찬이요? 여기 사는 사람들 다 혼자잖아요. 반찬 만들기 귀찮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싸게 팔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재료비는 같이 모아서 사면 되죠. 하나씩 팔 때마다 나눠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평생 반찬을 만들어 왔으니 자신은 있었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그렇게 작은 반찬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고시원 사람들에게만 팔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밖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아찌, 콩자반.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순자 씨,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젊은 남자분이 말했고 저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2달째 저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반찬 배달도 하고 장도 보고 가끔은 그냥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3달째 되던 날 고시원 사람들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옥상에 모여서 고기를 구웠고 제가 만든 반찬을 늘어놨습니다. 소주도 한 잔씩 나눴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진짜요. 처음 왔을 땐 얼굴이 어두웠는데 요즘엔 환해졌어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랐지만 마음이 가벼워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맞아요. 나쁘지 않네요.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 적은 돈, 단순한 일상. 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웃음소리가 옥상에 울렸고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이제야 내가 사는 것 같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작은 방, 작은 행복. 그게 지금의 제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달 반이 지난 어느 봄날 옥상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영숙 씨가 올라왔습니다. 순자 씨, 아래 누가 찾아왔어요. 저요? 누가요? 젊은 남자분이던데 아드님 아닐까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려갈까요? 내려가야죠. 1층 로비에 도착했는데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밖에 나갈까? 여기서 말하긴 좀. 밖으로 나가 근처 공원으로 걸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없이 지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나 이제 진짜 취직 준비할게요. 아니, 하고 있어요. 그래? 네, 이력서도 냈고 면접도 봤어요. 아직 붙진 못했지만 계속 해볼게요.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면접 일정표였고 여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네. 중얼거렸는데 민수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민수가 변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변했습니다. 엄마, 집에 돌아와줘요. 아직은 안 돼. 왜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보고 싶어. 조금만 더 이렇게 살아볼게.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고마워. 민수와 헤어진 후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는데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잘 크고 있네. 안심이 됐습니다.
민수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을 거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엔 자기 길을 찾을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 씨였습니다. 순자 씨, 옥상 올라와요. 상추 엄청 컸어요. 지금 갈게요. 상추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컸네요. 오늘 저녁에 상추 쌈 해 먹어요. 좋아요. 저녁 모두 모여 상추쌈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과 고추장을 곁들였고 영숙 씨가 구워온 고기를 싸 먹었습니다. 순자 씨 된장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시판 된장이랑 차원이 다르네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지만 이렇게 인정받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된장도 팔아봐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영숙 씨가 제안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당연하죠. 순자 씨 솜씨면 충분해요. 식사 후 옥상에 남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떴고 달이 밝았습니다. 영숙 씨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순자 씨, 오늘 아드님 만났죠? 응, 만났어. 어땠어요? 좋았어. 많이 변했더라고. 다행이네요. 엄마, 마음 좀 낫겠어요. 응, 조금은. 영숙 씨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순자 씨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자식 걱정만 하지 말고. 그래야죠.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민수 걱정을 안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제 생일이었습니다. 65. 어느새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영숙 씨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순자 씨, 생일 축하해요. 어머, 이걸 어떻게? 비밀이에요. 다 같이 준비했어요. 다른 분들도 노래를 불렀고 저는 촛불을 껐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런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짧지만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엄마도 사랑해.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옥상 텃밭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표정 너무 좋아요.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밤 방으로 돌아와 작은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에 산 선인장이었습니다. 작지만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작아도 괜찮았습니다. 느려도 괜찮았습니다.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잘 살아, 민수야. 이번엔 내 힘으로. 그리고 저도 제 힘으로 살 겁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순자로서. 책상 위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엄마는 지금 작은 방에서 살고 있어. 좁지만 따뜻하고 친구들도 생겼어. 매일 옥상 텃밭을 가꾸고 반찬을 만들고 자전거를 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가도 괜찮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사랑한다, 민수야.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민수에게 보낼 겁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의 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